오늘은 573 프로그램 내 몸의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한 가지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건강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기로 했어요. 밸런스를 위한 5단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중에 우리가 다뤘던 물, 운동, 디톡스, 기초 영양, 타겟 영양. 이 5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이 아주 균일하게 발달되는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체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인 게 인간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뇌, 혈액, 심장, 뼈, 근육, 간, 신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 장기들조차도 이제 수분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을 우리가 얼마나 섭취를 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물 많이 안 먹잖아요. 우리 물 많이 안 먹고 다들 뭐 먹어요? 애기들도 물 주면 안 먹어요. 애기들도 자꾸 음료수 달라고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막 가면은 음료수를 되게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제 안 주긴 하는데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고 해요. 음료수는 그냥 당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한 섭취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2%만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도 손실이 일어나, 손실로 인한 갈증을 느끼고요. 4%만 이렇게 손실이 돼도 바로 근육 피로로 나오고, 12% 정도의 이제, 수분 손실이 일어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20%의 손실이 일어나면 바로 의식불명과 사망까지 간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신체에서 물이 50% 이하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굉장히 그 어떤 영양보다도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됐을 때 이렇게 세계보건국에서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병들이 다 탈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방광염 특히 선생님들 되게 방광염 잘 걸리시거든요. 방광염 왜 걸리냐면 이렇게 수업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오래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물 갖고 놓고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없으시고 계속 참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방광염이 많이 걸리시는데 물을 많이 섭취를 못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이제 신장 쪽 많이 오잖아요.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잘 안 먹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되게 이제 소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불편해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수분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이제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가볍지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물 먹으라. 물 좀 먹어라. 나 지금 몸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그걸 불편하다라고 이제 넘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물도요, 우리 물도 마셔도 우리는 어떤 물을 원해요? 내 갈증을 뭔가 해소시켜주는 뭔가 시원한 물을 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시원한 물이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왜 따뜻한 물이 좋냐면 우리의 신체는 36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피가 차가울까요?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그 피들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을 먹고 그거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차가운 물을 흡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체 온도는 만약에 바로 흡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신체 온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훨씬 더 건강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섭취하게 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되고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고 체내 독소까지도 배출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촉진이 된다는 건 우리 몸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심사는 이제 디톡스인데요. 이제 디, 톡스라는 게 이제 독이잖아요. 디톡스라는 건 이제 독을 제거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자, 왜 우리는 디톡스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하나도 안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인큐테를 하고 나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멀쩡한 가정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뭔가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뭔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거를 그냥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불편함을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일상생활에 이제 유지, 생활을 해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잊고 있는데, 자, 그것들이 다 발생되는 이유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독에 쌓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몸은 누가 공격을 할까요? 아, 질병의 90%는 염증을 유발한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세포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만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도요, 연료를 넣게 되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뭐를 또 같이 또 발생시켜요? 매연을 발생시키잖아요. 굉장히 나쁜 매연.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에너지와 함께 이제 활성산소도 같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했을 때는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곳에는 반드시 활성산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유전이나 우리 몸의 기능에 따라서 그게 사람마다 발현되는 공간이 이제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활성산소에 굉장히 많이 조금 포커스를 둬야 해요. 왜냐면 질병이 다 다른 질병일지라도 결국 그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치명적인 독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중금속, 환경오르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당독수입니다. 자, 중금속, 수은, 비속. 이게 정신의 상산화 시스템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 우리들이 중금속은 어디서 많이 막 노출이 돼요? 그냥 인쇄는 뭐 매연이라던가 이런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도 바깥이 굉장히 뿌옇거든요. 저 공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나쁜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 호르몬. 우리 저도 향 좋아합니다. 저희 인큐트 모를 때는 진짜 향수 마구잡이로 썼고요. 향기 좋은 뭐 바디 클렌저 이런 거 막 찾았었고요. 화장품도 향 좋은 거 찾아서 많이 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탈레이트 또 그리고 우리 플라스틱 진짜 많이 쓰죠. 플라스틱에 그 들어있는 비스페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를 일으키냐? 바로 성조숙증과 암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성조숙증 굉장히 많이 늘었죠. 12년 전에 비해서 여자아이들 성조숙증이 어떤 곳은 뭐 16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기사는 뭐 80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만큼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농약 살충제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사 먹는데, 그런 많은 채소와 식품들이 이제 농약과 살충제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심지어 우리나라 유기농들도 굉장히 이게 의심스럽다고 하잖아요. 가장 바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기농을 짓는 분들은 이제 새벽에 몰래 농약을 뿌려야 되고 살충제를 뿌려야 돼서 바쁘다는 우스갯소리를 또, 저희 대표님이 하신 적도 있고, 그만큼 저희는 농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당독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굽거나 튀긴 음식에서는 반드시 당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음식 좋아하세요? 찐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면 굽거나 튀긴 음식 좋아하세요? 모든 음식은 튀기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좋아하는 굽거나 튀긴 음식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당독소가 나와서 우리 몸에 독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독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 말씀드렸죠. 자, 식탁 위의 살인자, GMO. 여러분은 GMO가 뭔지 아세요? GMO가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유전자 변형이는 뭐냐면,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공학적 기술을 유전자 변형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 유전자 변형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 유전자 변형을 보통 대기업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여야지 그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이제 밭에서 나온다고 할 때, 걔네들을 가장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잡초예요. 그쵸? 근데 그 잡초를 제거하자니 인력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 소모가 들기 때문에 그 잡초를 이겨낼 수 있는, 어, 잡초만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초만 제거하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은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GMO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 유전자 변형이 뭐냐면 그 식물에 어떤 제초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한 다음에 농약을 뿌렸을 때 그 식품이 이제 그 제초제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걔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풀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게 이제 바로 GMO인데요. 그게 바로 미국 몬산토사가 아주 크게 일을 벌였죠. 유전자 변화공을 상품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GMO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 가운데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 등의 강한 성질 등을 유용한 유전자만을 이제 취하게 하고 이를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그 몬산토가 가장 많은 어, 뭐라고 하죠? 재배를 하는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거기 그 제초제에 노출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몸의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잡초 내성을 기른다면 그게 어디로 오나? 바로 한국의 식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옥시 기억나시나요? 그 살균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 옥시는 진짜 세 발의 피. 왜냐면 이미 GMO는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냥 식탁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GMO로 피해를 세계를 많이 보는 나라가 이제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GMO에 대한 아마 얼핏 듣기만 했을 뿐 이거에 대한 뭔가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GMO가 점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은 그만큼 또 GMO에 대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초제가 이제 그 GMO에 사용되는 이제 제초제가 글리포세이트인데요.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의 미네랄을 킬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킬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잡은 다음에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우리 몸의 미네랄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소장 세균과 증식을 일으키고 또 좋은 미네랄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없어진 부분은 채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바로 중금속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누수를 일으키게 되고 장누수라는 게 이제 장의 벽이 탄탄해서 나쁜 것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못 흡수시키게 해야 되는데, 장의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온갖 세균이나 나쁜 오염 물질들까지 다 우리 몸에서 흡수시키게 하는 게 바로 장누수거든요. 그럼 장누수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몸은 이제 독소를 좀 더 많이 흡수시키는 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글리신 자리를 대신 자처해서 글루타치온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요. 또 콜라겐 생성이 억제되면 골과를 전염, 디스크 질환에 취약하게 되겠죠. 또 콜라겐 생성은 또 우리 혈관의 탄력과도 많이 연관성이 있어서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또 항산화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이토크론 450의 작용을 억제해서 해독 능력을 약화시키는데요. 여기서 사이토크론 450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용을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간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해독 작용 능력을 약화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장누수도 일으켰듯이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을 생성하는 거.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면서 약간, 음, 세로토닌은 편안함이고 도파민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력과 관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성을 방해하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과 조현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의 작용이 굉장히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글리포세트 킬레이션을 보면 얘네들 우리 몸에 너무나도 필요한 미네랄들이죠. 얘네들을 다 어떻게 된다? 잡아서 밖으로 빼낸다. 그게 바로 킬레이션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킬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억력, 학습 능력 감퇴, 아까 말했던 세로토닌 감소, 그리고 철도 끌어내면서 이제 빈혈, 셀레늄도 감소되면서 글루타치온 감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대사질환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마구마구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MO 농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콩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몬산토에서 콩재배를 했다 그랬죠.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GMO 식품들이 사용된다고 해요. 옥수수는 전분으로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 콩도 두부라던가 또 콩기름 많이 사용하죠.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콩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카놀라. 카놀라유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카놀라유도 GMO 농산품입니다. 그 보시면 또 우리가 많이 먹는 밀도 일본 수입 밀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글리포세이트 검출을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면 미국 밀은 96%가 GMO 밀이고요. 캐나다도 97%, 그 클린하다는 호주도 17%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의외였던 게 프랑스가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제 GMO가 점점 사용량을 늘려서 결국은 1996년 용량이 50배나 이제 글포세이트가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거랑 같이 우리나라가 발맞춰서 간 게 뭐냐면 한국도 이 GMO 식품 증가과 함께 여러 가지 34가지 질병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속상한 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질병들이 많이 급증했죠. 여기 보면
요즘에 자폐증 굉장히 많아요. 자폐증 굉장히 많고, 요즘에 특히 그 치료센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죠.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보면 여기 보면 자폐스 발병률 세계 1위가 돼버렸고, 4명 중 1명은 정서 행동장애 아동이 되었고, 아동 비만, 청소년 성병, 성조숙증, 이렇게 아동에 대한 발병률도 굉장히 많이 급증했고요. 여기 보시면 치매, 만성피로증후군, 대장암 발병률도 세계 1위,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위. 여기 보시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익숙한 병들이에요. 이것들이 GMO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발병률도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글리포세이트가 또 하는 또 나쁜 거. 아까 보셨다시피 장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에 퍼뜨리고 영양소를 이제 피를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장인데 그 장에 뭐를 형성을 하냐? 바로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바이오필름이 뭐냐면 그 치석 같은 거 있잖아요. 치석 같은 게 우리 장에 생기는 거예요. 치석 같은 게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유해균들이 거기 안에 숨는 거예요. 유해균들이 거기 안에 숨어서 점점 자기의 군집을 이렇게 놀리키면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가 그 유해균들이 어떻게 하냐? 유해균들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익균들은 어떻게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군집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와서 다른 군집을 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게 돼서 바이오필름이 우리 장에 차지하게 되면 우리 장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섭취하는 영양분들은 다 흡수되지 못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배출이 되고 우리 몸은 어, 조화로운 이제 대사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보시면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비만이 병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비만이 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비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만이라는 병을 갖게 된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되게 이게 너무 먹는 걸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디톡스 할 때도 항상 저희 선희 사장님하고 이제 항상 괴로워하는 게 이렇게 먹는 걸 참지 못하는 거를 굉장히 자책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몸의 대사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대사가 망가졌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몸이 그렇게 먹는 거 못 참는 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것과의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고, 결국은 비만도 병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게 된 거죠. 그러면 비만은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지를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들어서 이겨내야 되는 게 이제 비만이 돼서, 그래서 비만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 축적 현상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비만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비만 자체가 저는 그냥 살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만의 지방으로 인해서 혈압상승, 동맥경화, 심장병,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고요. 또 제2당뇨병의 위험도 높여주고요. 또 지방간을 유발해서 심한 경우 간경병,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게 간이라고 해요. 90% 이상 일하는 게 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을 힘들게 해서 간암까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호르몬을 이제 교란시켜서 이제 호르몬에서 남성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증가 유발시켜서 이제 생리불순 같은 어, 생리불순 같은 성기능 저하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되고요. 또 체중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 부담에 이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면서 관절염 및 디스크 위험도
비만으로 인해서 증가가 될 수 있고요. 또 비만은 우업증을 유발해서 수면의 또 질도 떨어지게 되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또 몸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겠죠. 또 비만은 염증 증가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해서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만연한 것들을 쓴 거예요. 굉장히 주변에서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몸은 그 독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이렇게 많은 나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거는 우리 몸이 열심히 디톡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디톡스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몸의 디톡스의 1단계, 디톡스는 이제 독을 제거하는 건데 위입니다, 바로. 왜냐면 그 위에서 위가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분해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살균을 시켜서 그 음식물을 어디로 보내냐면 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에서 분해된 음식물을 흡수를 배출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위에서 음식을 제대로 분해를 안 시키게 되면 장에서 흡수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잘게 잘게 부셔가지고 잘 장으로 보내서 흡수를 잘 시키려고 하려면 위에서 잘 분해시켜야 줘야 되고요. 또 장에서 잘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은 3단계 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간에서는 이제 바로 정말 해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독소는 소변하고 땀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지용성 독소는 또 이제 4단계 담낭으로 이동시켜서 담즙의 분비가 돼서 그 지용성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단계까지 잘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됐을 때 5단계에서 이제 세포 디톡스가 5단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간과 담낭에서 디톡스를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우리 몸이 잘 순환하게 되면서 그 독소들을 다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간이 독소라는 그 간에서 이제 90% 작용을 하고 많은 해독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 간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뭐라고 해요? 지용성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지용성은 배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요. 지용성 독소를 이제 수용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빨대를 꽂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지용성 독소를 어, 중화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중에 특히 B군이 첫 번째 변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쓰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지용성 독소가 이제 수용화시키게 돼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단백질이 사라진다고 보세요. 단백질을 내가 섭취를 안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물게 돼요? 1단계 변환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뭐하냐? 빵, 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도 계속 1단계 변환에서만 계속 멈춰 있어서 배출 단계까지 가지 못한 상태로 계속 독소들이 간이 계속 해독 작용을 완벽하게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제대로 어,
디톡스가 순환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1단계가 아까 독서 변환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이토크롬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해서 독소를 더 작은 형태로 변환시켜주고 간이 독소를 변형하여 수용성을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군, 항산화제 C군, 커큐민도 여기서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필요 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였어요? 단백질이었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잖아요. 변형된 독소를 아미노산하고 결합했을 때 뭐가 된다? 해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영양소는 글루토젠, 황, 그리고 실리마린. 여기서 실리마린이 작용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리마린이 작용하는 것은 이제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독소 배출. 독소 배출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장 건강이 중요한 게 장에서 활동을 잘 시켜야지 이것들이 이제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장 건강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소화를 잘 못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고갈되고 영양소가 고갈이 되면 세포의 매연이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디톡스 시스템을 방해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양 부족 상태에 들어가고 병에 걸리게 되고 아픈 것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은 성장 방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는 안 늙고 아이들은 큰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 우리들 지금 굉장히 장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필름까지 군집을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 망가지게 되겠죠. 아,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 이거 하면서도요, 진짜 많이 반복해서 봤는데 이게 막 머리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랬냐 보니까 내 몸의 증상을 생각하면요, 진짜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 나 왜 배 아프지? 아, 나 왜 머리 아프지? 아, 나 왜 몸이 차갑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가 왜 이거 증상을 생각하려 보니까 우리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원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원인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을 제거해주면 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인에 포커스를 더 보겠습니다. 자, 저희 573 프로그램이요. 저희 573 프로그램을 저는 오늘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밸런스잖아요. 밸런스를 해서 저는 디톡스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다이어트가 아닌 디톡스. 그래서 자, 여기는 다이어트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디톡스라 해서 자가포식에 포커스를 두고 조금 573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573은 왜 573이냐? 첫 번째 오일은 클린하는 단계예요. 클린하는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독소 제거가 들어가요. 독소 제거, 노화세포 제거, 노화세포 제거가 바로 이 앞에 오일 클린에서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7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회복 3일, 여기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기가 바로 회복 3일이라서 573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573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게요. 573 프로그램 보면, 저희 573 프로그램은 FMD 단식을 모티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FMD 단식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이제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 칼로리보다 그것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보다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칼로리도 보다 적게 먹기 때문에 아, 단식이다,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몸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면 한 달에 5일간 열량의 섭취를 제한했잖아요. 그게 FMD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25일간 단식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FMD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단식은
일반적인 단식이랑 하면 아예 물단식을 말하는 거겠죠? 힘들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근손실로 인한 요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근육 키우기 쉽나요? 저 열심히 해봤지만 이게 근육량 그 조금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손실은 한 번 일어나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게 근손실이거든요. 근손실은 기초대사량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단백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어, 몸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손실을 인한 요요 혈상을 우리의 프로그램은 방지시켜줍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한 달 중 5일간 칼로리 제한, 그리고 하루 10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게 포커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 제가 아까 자가포식에 제가 포커스를 뒀다고 했잖아요. 자가포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가포식,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스스로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체에 쌓인 독소가 해독이 되겠죠. 그럼 5일간 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1일차가 되면 이제 기초 대사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2일차가 되면 지방 연소가 일어나고, 3일차 됐을 때 이제 세포 청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차가 됐을 때 세포 재생이 되고, 5일차가 됐을 때 재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5일을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줄기세포도 활성화가 되고, 오일을 했을 때 이제 단식 효과와 자가포식 기능 활성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오일 프로그램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포식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이나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쁜 세포들을 이제 포식해서 없애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세포 시스템을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오토파즈를 2016년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이 연구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주목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키토에서도 이제 오토파즈를 많이 어, 이렇게 언급이 되게 되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디톡스에는 오토파지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토파즈가 주는 효과는 뭐겠어요? 그럼 손상된 세포가 이제 건강한 세포로 유지하게 되면서 노화를 방지시키고 또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리하게 되니까 암세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신경을 보호하게 돼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도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요. 당연히 나쁜 독소들을 배출해주게 되니까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한 세포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지- 이때는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만들므로써 체지방을 감소시키고요. 또 세포 대사가 최적화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 증가가 됐을 때 또 지방이 제거가 되고 우리 몸에 다이어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이제 5위 프로그램인데요. 5위 프로그램의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는 여기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파란색 오리노톡스 식이섬유도 가 있고요. 여기 유산균,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장을 위한 유산균, 또 칼로카페하고 카테큐민도 같이 작용을 해요. 장에 작용하는 식품, 그리고 초록색은 멀티비타민이고요. 그리고 간의 해독을 좋아하는 밀크시슬까지 한번 저희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누트리지 365 단백질이죠. 우리 많이 먹고 계시죠? 제가 이거를 573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정말 빼뜨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몸에 또 아까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20% 이상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해요. 또 단백질도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봤듯이 디톡스에도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누트리지 365를 필수 영양식품이면서 이제 거기 573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뉴트로즈 365의 가장 큰 강점은 뭐예요? 단백질은 12g이 들어있는데 뉴신의 700mg가 같이 있음으로써 36g의 단백질 섭취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건 뭐냐? 소량의 단백질로 훨씬 많은 단백질 섭취 효과를 내므로써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적게 먹고, 예를 들면 충족시켜야 되는 양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것들을 먹으면 몇 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포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포로 그거를 충족시키면서 다이어트에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BCAA인데요. BCAA라는 아미노산은 뭐냐면, 근성장을 촉진시키고, 근육통을 감소시키고, 근육 피로도 감소, 근손실 방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근손실 방지하고 근성장 촉진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573을 하게 되면 아까 보면 먹는 게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밥,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BCAA의 기능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손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573 다이어트는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자각포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네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은 중금속으로 인해서 아까 뭐를 다 끄집어냈어요? 미네랄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 미네랄을 다 끄집어내면 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중금속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네랄을 끄집어내. 그럼 우린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멀티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게, 저도 이거 솔직히 잘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생각이 없어서. 왜냐면 우리는 식품을 잘 먹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중금속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 호르몬으로 해서 이게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어떤 몸의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성장에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는데, 이 미네랄이 없으면 당연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식이섬유. 이거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만감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식이섬유도 독을 배출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 그 오리노톡스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필름 제거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바이오필름 제거하는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그 여기 보면 마늘 추출 불만이랑 아니면은 뭐 파인애플, 유래 브로멜라인 이런 것들이 좀 바이오필름 제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식이섬유는 바이오필름 제거해서 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여기서 카테큐민인데요. 이거는 저희 선희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지금 미친 듯이 먹고 있는 카테큐민입니다. 카테큐민이 아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테킨이 이제 독차에 들어있는데 이 카테킨이 그렇게 녹차를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저희 텐큐민 S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텐큐민 S 플러스에다 텐큐민 G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겠어요?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400배입니다. 400배는요, 다른 거 하나 먹을 때 얘 400개 먹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흡수율을 높인 카테큐민이에요. 그러면 그 카테큐민이 근데, 물론 체지방을 이제 낮춰주는 데도 이제 좋은데, 이게 제가 괜히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역할을 추가적으로 하는지.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바로 자가 포식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자가 포식, 우리의 세포들을 갉아먹고 이제 새로운 세포들을 이제 교환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 정리를 하는데 카테킨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카테킨을 또 열심히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많이 먹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 가슴에서 이제 뭐 용종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호성 박사님 강의에서 뭐를 들었었냐면, 용종 제거 후에 이제 용종이 또 한 번 생겼다고 또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또 더 잘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용종 제거 후 선종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이제 그 선종을 이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킨은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40대, 30대만 지나도 이제 용종이 많이 일어나고 용종 때 따른 말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근데 그게 선종으로 발생이 되면 이제 선종이 좀 심화가 되면 이제 암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테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걸 말씀을 많이 안 해주셔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칼로카페 이제 많은 그 임상이 이제 배가 들어가는데 이제 뭐 칼로카페를 많이 드신 분들이 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무슨 카페인도 카페인이지만 저희는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이 바로 식욕 억제와 지방 분해를 돕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바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줘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거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이 들어갔고요. 이제 난소화물소 데스트린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해서 이제 만들어진 식이섬유인데 얘도 역시 장내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탄수화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먹어야겠죠. 많이 먹어서 이제 체지방을 낮춰줘야 되는데 자 얘도 괜히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서 저 또 검색을 해봤어요. 얘도 역시 자가포식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칼로 카페가 일반 커피랑 다른 이유는 이제 망고 종자 추출물이랑 난소화성 말소덱스트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걔네들하고 이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자가 포식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액티브가 아까 저 디톡스하고 이제 자가포식에 초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자, 액티브에 바로 비타민 B군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에는 비타민 B군이 어디서? 간에서 1단계, 간해독 1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573을 하게 되면 먹는 게 많이 없으니까 뭔가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지만 이 액티브로 인해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어트에 좋은 아르기닌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죠. 장 건강에 빠질 수 없는 유산균인데요. 여기 저희 유산균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게 자꾸 가려가지고 어, 낙상균하고 이제 나토키나즈인데요. 낙상균 같은 경우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개선에 도움이 되고 면역 증진 및 항바이러스 활성화시키는 이제 균주이고요. 그리고 나토키나제는 이제 나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추출한 건데 얘가 바로 장로수 증후군을 예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산균의 진짜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코팅이거든요. 저는 싼 걸 먹질 않아요. 싼 거 먹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왜냐면 저희 집이 조금 장이 안 좋아서 좀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고 냉장 유통된 유산균을 먹었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냉장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운송비도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30만 원씩이나 주고 그거를 먹었었는데 별로 효과는 못 봤었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꺼내놓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몸속은 따뜻하잖아요? 우리 몸속은 따뜻한데 그거를 흡수했을 때 그러면 그 장에 갔을까? 이제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팅으로 인해서
뜨거운 물에 타 먹어도 이 유산균이 죽지 않고 우리 장 속으로 가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크시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리라는 간에 가장 두 번째 해독작용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 민트인데요. 자, 밀크시슬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밀크시슬 좋은데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도 텐큐민 G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어때요? 흡수를 300% 이상의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죠. 저 얘도 다른 거 하나 먹을 때 300개 먹는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드셔야 되겠어요? 다른 진짜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의사분들이 왜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냐? 먹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효과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성분들 때문에 이제 찌꺼기가 남으면서 오히려 몸에 더 활성산소를 더 일으킨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완전 배제시켰죠. 왜? 수용화시키면서 몸에 흡수가 되게 되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빨간 그래프 선 보이시나요? 완전히 바닥으로 붙었죠.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배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에 잔여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단어물에 대한 활성산소에 대한 위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인큐텐 매출 1위 오리진이죠. 저 오리진은 두말하면 입 아파요. 왜냐면, 오리진이 바로 수용화 기술의 대표적, 그리고 커큐민이 바로 모든 염증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그 수용화 특허 기술로 이제 물에 잘 녹는 커큐민, 물에 잘 녹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잘 녹는 수용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용화 시켜서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는데 지금 여기는 1100까지 나왔는데 유성 박사님이 1400배까지 높였잖아요. 자, 이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400배라는 것은 14만 퍼센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먹고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게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봤냐면요. 이효성 박사님이 이 그래프 뭘로 데이터 얻었어요? G로 얻었어요. 그쵸? G 실험으로 인해서 이런 그래프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햄스터를 기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햄스터가 거의 2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소독물이기 때문에 소독물은 대사질환이 진짜 빨리 일어난다 그래요. 그 전날까지도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햄스터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종양이거든요. 이제 암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슬펐는데 갑자기 이제 오리진이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쥐로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얘한테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못 먹여서 저희 딸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 보시면 쏙 들어갔죠. 이게 바로 오리진 내알먹고예요. 얘는 이제 소독물이니까 오리진 먹는 것도 되게 싫어. 자꾸 뱉어가지고 한 4알 정도를 먹였는데요.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털은 안 자랐잖아요. 그래서 털은 안 자라고 이렇게 쏙 들어갔다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 다음날 살짝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다시 올라와서 제가 뭐를 먹었냐면요. 카테큐민을 먹였어요. 카테큐민 2알. 카테큐민 2알을 먹였더니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바로 털이 났습니다. 이렇게 털이 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볼록한 것도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어제 찍어봤어요. 잘 살고 있다. 이제 나으니까 관심이 없다가 어제 찍어봤는데 완전히 털 소복해 너무 예쁘죠. 다시 정상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게 뭘로 이루어졌냐면 오리진, 네알하고 카테큐민 두 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1400배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또한 인큐테 제품의 장점이 있죠. 바로 영양의 100%, 부원료에 합성 부원료가 들어가지 않고 천연 열의 성분을 부영제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뭐지? 그 간헐적 단식할 때요. 그 저기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영양제가 그 단식을 깰 수 있냐? 단식을 깰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 부영제들이 단식을 깰 수 있다라고 해요. 아니면 캡슐, 부영제 이런 것들이 왜 뭘로 이루어졌냐면 탄수화물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염려도 전혀 없고 단식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5일 클린을 하게 되면은 이제 7일차부터는 이제 7일 동안 이제 샐러드를 먹을 수 있고요.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계속 자가포식 작용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마지막 3일 동안은 점심에 일반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회복기를 갖는 게 저희 573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가포식으로 내 몸의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73 프로그램은 제가 이게 어른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비만이에요. 여기 보시면 143에 몇 킬로였냐면요. 얘 이때 50킬로 넘었거든요. 50kg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딸이 뭐 때문에 시켰냐면 성조숙증 때문에 시켰거든요. 주사도 맞추고 있었고 성조숙증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573을 시켜서 조금 생리를 빨리 늦추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켰더니 얘는 좀 철저히 시켰어요, 이때. 방학 때 잠깐 시켰는데, 한 일주 동안은요, 그 573 프로그램대로 밥을 안 먹였어요. 뭐 먹여도 된다는데, 계란 정도 먹였는데, 어떻게 음식량을 확 줄였음에도 보시면은, 골격근량이 줄지 않은 거 보이시죠? 음식량을 확 줄였는데, 골격근량은 줄지 않고, 체지방률은 40%에서 35%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요, 그 성적수준 주사를 한 6개월인가 맞췄거든요. 그럼 보통 6개월 정도 맞추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월인가 재작년 12월에 이제 멈췄는데 저희 딸이 이제 생리를 시작하긴 하긴 했는데 언제 했냐면 올해 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 저는 열심히 이제 밀어서 그래도 지금 그래도 5학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573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첨부해 봤고요. 자, 내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키면 다이어트는 바로 덤으로 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